번째 적용할 것은 무한직선 전류가 무지 많을 때, 무수한 개일 때, 그 경우가 뭐냐면 무한 표면에 전류가 흐르는 경우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칠판이 있는 앞면에 전류가 계속해서 이렇게 흐른다든지 옆으로 흐른다든지 하면 이게 무한 표면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그 구성을 다르게 했습니다. 지금 화살표가 보이는 대로 화살표는 흘러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전류가 어떻게 흐르냐면 Y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지금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이렇게. Y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가고 있으니까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좋으냐면 K라는 것이 표면 전류 밀도인데 단위는 암페어파 미터입니다. 단위 길이당 전류, 그래서 암페어파 미터이고, 그래서 마이너스 AY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일부러 KY에 마이너스 AY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KY는 플러스 값일 경우이겠지요. 어쨌든 이제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그러면 이거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회전하는 양상이니까 저와 같이 이제 2, 3 경로를 따라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성될 거예요. 또 6, 7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성될 겁니다. 어쨌든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이 지금 어디에 전류가 흐르는 거 있냐면 그 YZ 평면, 즉 X 이퀄 제로 평면에 저렇게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난번에는 YZ축에 평행한 거였습니다만 지금은 어느 축에 평행한 건가요? Y축의 반대 방향으로 평행한 거예요. 그런 전류들이 무수히 있다라고 본다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제일 먼저 이 경우에 생각해야 될 것은 무슨 좌표계를 사용할 것인가예요. 직각좌표계겠죠. 왜냐하면 평면이니까. 평면의 모양을 표현할 수 있는 건 직각좌표계니까 직각좌표계를 사용해서 X성분, Y성분, Z성분이 있겠다. 그런데 역시 대칭성을 고려하게 되면 무슨 성분만 있느냐? Z성분만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Y방향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니까 들어가는 것으로 회전하는 양상을 하게 보면 이 방향으로만 전류가 생성된다고. 이게 무슨 방향이겠어요? Z축이죠. Z방향이란 말이에요. Z방향인데 그게 뭐에만 관계될 것이냐 하면 X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러니까 X 이퀄 제로 평면이라고 그랬다고요. 즉 X 이퀄 제로 평면에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얼마나 떨어졌게 1m 떨어졌을 때, 2m 떨어졌을 때 다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있지만 Y좌표라든지 Z좌표에 의해서 그 값이 달라질 가능성은 없어요. 그래서 X만의 함수이겠다라는 것을 대칭성을 고려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나 뭘 또 알 수가 있냐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니까 여기서는 분명히 이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성되겠지만 밑에서는 이 방향으로 생성되겠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회전하는 거니까. 그래서 반대 위치, 이게 하반구라면 하반구에서의 자기장의 세기의 크기와 상반구에서의 자기장의 세기의 크기는 방향이 바뀔 거다라는 것도 대칭성을 고려하면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이제 관찰을 통해서 이제 암페어 법칙을 적용을 해 봅시다. 암페어 법칙을 적용해 보려면 결국은 이제 폐곡선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 폐곡선을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요? 암페리안 폐곡선이요. 암페리안 폐곡선을 만드는데 뭐가 요구된다고 그랬죠? 접선 조건만 가지고 만들어내면 좋겠는데 접선 조건 가지고 안 되면 법선 조건까지도 고려해서 폐곡선을 만들어야 된다. 지금 빨갛게 되어 있는 게 폐곡선이에요. 그래서 1, 2, 3, 4도 폐곡선이고 5, 6, 7, 8도 폐곡선인데 1, 2, 3, 4에서 무슨 성분만 있다고요? Z성분만 생성되니까 2, 3은 접선 조건이에요. 3, 4번은 법선 조건이에요. 요건 다시 접선 조건에, 법선 조건에. 요것도 마찬가지로 법선 조건, 접선 조건, 법선 조건, 접선 조건에. 그러나 어쨌든 폐곡선을 만들려니까 접선 조건만 가지고 안 될 때는 법선 조건까지 동원해서라도 폐곡선을 만들면 되는데 직각좌표계이기 때문에 저와 같이 직사변형의 폐곡선으로 구성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가봅시다. 암페리안 폐곡선을 결정하는데 접선 조건 요것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거 갖고 다 완성이 안 되니까
법선 조건을 만족하는 것까지 갈 거예요. 그래서 적분 경로 5, 6, 7, 8, 5든지 적분 경로 1, 2, 3, 4, 1, 5에서 5까지 왔으니까 패곡선이죠. 1에서 1까지 갔으니까 패곡선이에요. 한 바퀴 돈 패곡선을 하면 더 좋겠다. 근데 사실 법선 조건은 계산할 것도 없어요. 0이기 때문에. 그죠? 어쨌든 그렇게 가겠다. 그럼 적분 경로 5, 6, 7, 8, 5부터 먼저 해봅시다. 5, 6, 7, 8, 5 접선 조건이 6, 7, 8, 5 법선 조건이 5, 6, 7, 8이 있는데 어쨌든지 그걸 이용해서 결국은 암페어의 주의 법칙의 좌변을 계산하게 되면 어디에만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접선 조건에만 적용하면 되죠. 그래서 접선 조건인 6, 7을 따라가면서는 그러니까 저기서 보면 6, 7을 따라가면서 접선 조건이 있고요. 이게 접선 조건이 있고 그리고 8, 5를 따라가면서 접선 조건이 있어요. 나머지는 두 개는 계산 안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6, 7을 따라가면서는 거기에 나오는 것을 H 무슨 성분이 있다고 그랬냐면 Z 성분이 있는데 지금 X 6이요. 6으로 합시다. 6, 7이니까 6. 그 6 또는 X 7 이거잖아요. 근데 요거나 사실 같은 거라고요. 왜냐하면 똑같은 위치, X가 똑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X6이나 X7이나 같은 거잖아요. 그 경로상에서는. 그러니까 그것에다가 면적을, 그 델타 L을 곱한 건데 델타 L이 얼마냐면 그 자체라고. 그냥 델타 L 그럽시다. 거기는 그냥 L이라고 했나요? L이라고 했네요. 델타 L도 필요 없고 그냥 L, 길이가 길어도 되니까 L 했다고요. 그것이고. 이거는 HZ에다가 뭐예요? X8이든지 X5든지인데 요거는 마이너스 L이라고 해요. 왜 마이너스 L이냐면 이게 이렇게 된 거거든요. HZ에 AZ에 DZ, AZ 이렇게 적분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요. 그런데 뭐라고 적분했냐면 Z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 A도부터 시작했다 말이에요. 첫 시작이 A예요. Z가 A. 그런데 어디까지 가냐면 A 플러스 Z까지 L까지 간다 이런 얘기예요. L만한 길이. 그러면 이렇게 계산한 것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즉 HZ는 상수고 요거하고 내적하면 1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Z를 적분하게 되면 Z잖아요. 그래서 Z가 되고 A에서부터 A 플러스 L이니까 당연히 HZ의 L 이렇게 되죠. 그죠? 그거예요. HZ의 L인데 그걸 뭐라고 쓴 거냐면 X5 아니죠. X6 그랬네요. 왜냐하면 그게 어느 위치에서 값이냐 그걸 보는 거니까 HZ의 X6 또는 7인데 똑같은 거니까 둘 중에 하나 써준단 말이에요. X6의 L이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왜 마이너스냐 그랬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HZ의 AZ 내적 DZ AZ일 거 아니에요.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5에서 8이에요? 8에서 5예요? 8에서 5예요. 그럼 여기 뭐예요? Z가 어디서부터 해? A 플러스 L에서부터 A까지죠. 그죠? 그러면 똑같아요. 위에처럼 적분하는 것은 HZ에, 왜냐하면 요거하고 내적하면 1이고, 요거는 상수니까 앞으로 나갔고, 요걸 적분하게 되면 Z인데, Z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A 플러스 L에서부터 A까지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HZ 어디서냐 하면, 5나 8이니까 여길 X5라고 쓴 거라고요. X5에, 요게 얼마예요, 요게? L이에요, 마이너스 L이에요? 마이너스 L이요. 그래서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 L이니까요. 그래서 나온 마이너스예요. 중간에 있는 마이너스. 요 마이너스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요 마이너스. 근데 요게 바뀌긴 바뀌었어요. X5하고 X6가 바뀌긴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산한 것이 전부 다 저쪽에 있는 게 좌변이에요. 좌변을 계산한 게 저거고 우변을 계산한 게 그럼 싸고 있는 전류는 얼마냐고요?
거기 전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제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 더한 거, 즉 HZ 요식 말고 여기서 구한 대로 하면 HZ의 X6의 L 마이너스 플러스 HZ의 X5의 마이너스 L 이퀄 싸고 있는 게 이 인클로즈드인데 그것이 뭐하고 같으냐면 I 인클로즈드인데 그게 제로라고 한다면 뭘 뜻하냐? 저게 뭘 뜻하겠어요? 양변에 L을 약분할 수 있겠죠. 여기도 L이 있고 여기도 L이 있으니까 L로 나눠줄 수 있죠. 그럼 결국 뭐가 됐냐면 HZ의 X6랑 HZ의 X5랑 같다 이런 얘기가 됐어요. 놀라운 사실이죠. 왜 그럴까요? 거리가 멀든지 가깝든지 상관없다 그런 얘기예요. 왜요? 무한평면이니까. 무지 큰 경우엔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것처럼 칠판에만 전류가 흐른다 그러면 분명히 여기서의 자기장의 색이나 저 뒤에 자기장의 색은 분명히 달라요. 여기가 더 강할 거예요. 저희가 약할 거예요. 근데 이게 무한평면이라니까. 예, 무한평면. 그러니까 이 평면 계속 전류가 흘러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건 뭐와 같으냐 하면요. 여기에 수억 도의 어떤 온돌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여기 있으면 타 죽어요. 그죠? 근데 요만한 크기라고 한다면, 요만한 크기의 수억 도라고 그런다면, 요 근처에 있으면 타 죽지만, 저 뒤에 있으면 그게 아무리 세도 거기까지 방사되는 게 그렇게 큰 영향이 없다고요. 근데 이게 무한평면이라니까요. 무한평면이 있으면 피할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는 뭐 도망가든 안 도망가든 다 죽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태양 근처에 가지 마세요. 태양 근처에 가면 50보 떨어져도 타 죽는 거고 100보 떨어져도 타 죽는 거예요. 그게 이거라고요. 무한평면에 흐른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5m 떨어졌든 10m 떨어졌든 전혀 상관이 없다고요. 거리, 맨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추적했냐면 대칭성에 의해서 Z성분만 있다. 맞다. X의 함수일 것이다. 맞다.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HZ라니까 이게 컨스턴트란 말이에요. 그냥 고정된 값이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예요. 뭐 해보고요. 아무것도 없는 데에다가 암페어의 주의법칙을 적용해 봤더니 여기서의 자기장의 세기의 크기나 여기서의 자기장의 세기의 크기나 저 멀리 자기장의 세기의 크기나 요 가까이 자기장의 세기의 크기나 똑같더라 이런 얘기. 다만 다른 거는 요 상반구의 자기장의 세기의 크기하고 하반구의 자기장의 세기는 반대 크기다라는 것만 알아냈어요. 어쨌든 5, 6, 7, 8의 경로를 통해서는 그것만 알아낸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일정한 값이다라는 결론이 났고 두 번째 적분 경로 1, 2, 3, 4, 1을 생각해 봅시다. 그럼 1, 2, 3, 4, 1에다가 적분 경로 역시 접선 조건에 해당되는 2, 3, 4, 1만 계산하면 되잖아요. 2, 3으로 계산하면 뭐가 된다고요? 2, 3으로 계산하면 2든지 3이든지 그거에다가 L을 곱한 것이 될 테고 그리고 4, 1이든지 X1 또는 X4를 쓰면 될 테고 그거는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그래서 좌변은 이렇게 계산이 될 테고 그렇죠? 됐죠? 접선 조건에 계산돼서 우변은 싸고 있는 전류가 얼마냐 되면 되니까 여기 화살표가 있는 요 몇 개 지금 6개 이것만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KY에다가 길이 L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아까 우리가 대칭성을 가지고 뭘 생각했었냐면 지금 분명히 X2하고 X1은 마이너스 관계라고요. 그죠? 얼마나 떨어졌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다만 상반구에 있느냐 하반구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살든 부산에 살든 중요하지 않아요. 남한에 살면 남한 사람인 거고 대한민국 국민인 거고 북한에 사는지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 서울에 사는 거하고 부산에 사는 거하고 왜 차이가 안 날까요? 옛날엔 차이 났는데 옛날에는 6.25 동란 때는 어쨌든 밀고 내려오니까 서울에 있던 사람이 다 부산까지 도망갔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게 의미가 없죠.
뭐 서울을 때리든 부산을 때리든 한꺼번에 다 때려버린다, 핵으로 때린다 그러면 위치에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같은 상황이 그거예요. 위치에 관계 없어진 게 그런 의미예요. 자, 해서 지금 이런 등식이라고 하면 양변에 L을 약분하게 되면, 그리고 요거는 요 마이너스 요거 있는 것은 요거하고 같은 거니까 그걸 이용한다면 결국은 이런 의미였잖아요. 마이너스 하반구에 있는 거하고 상반구에 있는 건 마이너스 관계다이니까 x2, x1은 마이너스 요거니까 갖다 대입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런 식이 나와요. h2, x2 플러스 h2, x2. 즉, 2배의 hz, x2가 마이너스, x1을 쓰게 되면 마이너스 2hz, x1인데 그게 뭐하고 같으냐? ky하고 같아요. 그래서 뭘 얻냐면, 상반구에 있을 때는 플러스 2분의 1 ky고, 하반구에 있을 땐 마이너스 2분의 1 ky다라는 걸 얻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손바닥이 무진장 뜨거 열을 발해요. 그럼 이것이 발산할 수 있는 열이 있다면 요로도 반이 나가고 요로도 반이 나간다. 그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회전한 양상으로 생성되긴 하지만 2분의 1만큼, 2분의 1만큼. 왜 2분의 1만큼이냐 하면 이거잖아요. 결국은 뭐를 얘기하고 싶으냐 하면 K라는 것의 단위가 암페어파 미터예요. 근데 이것에 의해서 생성되는 자기장의 세기도 단위가 암페어파 미터예요. 거기에 100 있다면 이게 100 이런 얘기예요. 그게 100이면 이것도 100. 다만 양쪽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2분의 1씩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 상반구에도 2분의 1 ky, 하반구에도 마이너스 2분의 1 ky. 근데 이건 플러스고 이건 왜 마이너스일까? 우리가 그렇게 잡았어요. 뭐라고 잡았냐면 전류가 마이너스 y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상반구에서는 이렇게 생성된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 하반구에서는 이렇게 생성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상반구에서는 플러스, 하반구에서는 마이너스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저걸 저렇게 그대로 내비두지는 않아요. 이것이기 때문에 이걸 한마디로 나타낼 땐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장의 세기는 비오사발 법칙에서 확인했듯이 어떠한 형태로 생성된다고요? 발산이에요? 아니죠. 어떤 양상이에요? 회전하는 양상이에요. 회전이 뭘로 표현되는 거예요? 전류 원에다가 외적하기를 방향 벡터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이게 전류원이잖아요, K가. 이게 뭐예요? 방향 벡터예요. 근데 왜 N을 썼냐 하면 평면이기 때문에 평면에서부터 이 방향으로 방향 벡터, 저 방향으로 방향 벡터 이런 얘기. 이쪽에서 이거는 K는 상반구에서 K나 하반구에서 K나 똑같아요. 이거는 똑같은데 요게 달라지죠. 상반구에서는 AN이 뭘까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전류가 여기에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이렇게 흘러간다고 지금 우리가 설정을 했어요.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상반구를 향하는 단위 벡터는 방향 벡터는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거니까 이게 무슨 방향이었어요? 이 방향이. X예요, X. 우리 X로 잡았어요. X로 잡았잖아요. 그죠? 이게 Y고, 이게 Z였어요. 그죠? 이게 X니까, 여기서부터 나오는 건 AX라고요. 그러면 AX인데,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이게 무슨 의미가 돼버렸냐 하면, 그러니까 그 의미가 항상 우리는 뭐라고 파악하면 좋으냐 하면, 회전하는 양상으로 생성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외적으로 표시한다면 어떤 모양이 될까를 기억해 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K가 어떤 거였었냐면 KY에 마이너스 AY라고 설정을 했다고요. 그러면 X가 0보다 클 때에 A 노말이라는 것은 분명히 AX이지요. 왜냐하면 x 이퀄 제로에서부터 이 방향을 가리키는 거니까 A 노말이에요. 그리고 x가 0보다 작을 때 A 노말은요. 표시는 똑같이 하지만 내용이 달라요. 아래쪽은 이 방향을 가리켜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AX예요. 그러면 이것에 의해서 회전하는 양상은 뭐냐 그랬을 때 그 회전하는 양상은 자기장의 세기가 2분의 1은 이미 파악을 했고
이것에다가 A 노말 이랬는데 2분의 1의 K가 뭐냐면 KY에 마이너스 AY에다가 이 경우에 AX잖아요.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 뭐예요?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순서가 바뀌었는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가 돼서 제3의 방향 2분의 1 KY에 AY잖아요. 아니죠. AZ잖아요. 그죠? 이게 언제라고요? 평면 위에, 즉 상방구. 그럼 하방구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기장의 세기가 이건데, 이건 똑같잖아요. 이건데 이 경우에는 2분의 1 KY 마이너스 AY는 똑같아요. 변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요게 바뀌죠, 요게. 요게 하방구일 땐 이거라고요. 마이너스 AX를 크로스 프로덕트 했어요. 그럼 뭐가 돼요? 당연한 얘기지만 마이너스 차이만큼 이거하고 다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뭐가 되냐면 2분의 1 KY에 마이너스 AZ가 되는 거라고.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거라고요. 왜요? 여기서 뭘 얘기해? 아, 회전하는 양상을 보여주는구나. 소스, 근원하고 방향 벡터의 회전하는 형상으로 회전하는 양태로 자기장은 생성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무한평면일 때는 이렇게 2분의 1이 따라 나온다. 왜 2분의 1이 따라 나온다고요? 양쪽으로 나눠서 회전하는 양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 무한직선일 때는 로만큼 떨어지는데 왜 i만큼이 안 나타나고 2파이 로분의 i만큼이 나타났어요? 원주의 2파이 로로 나눠 가졌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그럼 2파이를 로로 곱해주면 i가 되잖아요.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평면에 흐르는 것이 이쪽하고 이쪽으로 양분을 했죠. 그래서 2분의 1로 나눠 가졌다. 이런 개념이 된 거예요. 자, 이제 조금 더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될 겁니다. 여기에는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있는데, 이게 어딘가 흘러갔다가 다시 돌아올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A와 방향으로 이렇게 흐른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흘러가다가, 여기 우리가 모르는 이 벽을 따라서 흘러서 천장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흐르냐면 반대 방향으로 흐를 거예요. 그죠? 이건 흘러가게 돼 있어.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무한평면에 x = 0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런 전류가 흐른다 그러면 x = d 천장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또 다른 전류가 흐를 것이다. 그게 정상적이에요. 그럼 이렇게 흘러갔다가 이렇게 흘러간다면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느끼는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나 될 것이다 라고 계산을 할 것인가 그런 얘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올 것 같아? 내부에서는 균일하게 K만큼 나와요. 아까 요거 하나만 있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요거 하나만 있을 땐 이쪽으로도 2분의 1 K만큼, 저 반대쪽에도 2분의 1 K만큼이요. 근데 이게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간다면요, 내부에는 K만큼, 외부에는 차폐가 돼요. 외부에는 없어져요. 그걸 이제 수식으로 한번 보자고요. 자, 봅시다. 두 무한평면 사이, 즉 x가 0에서부터 d 사이에서는 어쨌든지 뭐라 그랬냐면 2분의 1 k에 대해서 방향 벡터만큼 2분의 1 k 프라임에 대해서 방향 벡터만큼 생성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만 추적하면 되는 거예요. 2분의 1 k는 요거라고 그랬고 2분의 1 k 아니 k는 이거라고 그랬고 k 프라임은 이거라고 그랬으니까 k는 여기다 이걸 갖다 넣고 k 프라임은 여기다 이걸 갖다 넣으면 되는데 요것만 추적하면 될 거 아니에요. 요것만. 그래서 2분의 1 ky의 마이너스 ay와 2분의 1 ky의 ay는 갖다 대입을 했고 요 a 노멀은요. a 노멀은 아직도 ax예요. 여기서의 방향 벡터니까. 근데 천장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에 여러분이 있는 어느 위치에건 간에 저기서부터 이렇게 오는 노멀 벡터는 뭐예요? 방향 벡터는 마이너스 ax죠. 그래서
소수가 두 개 있는 거예요. 소수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AX에 의한 회전하는 양상으로, 하나는 마이너스 AX에 의한 회전하는 양상으로 생성되면 결국 요것을 회전하는 양상으로 간 거나 요걸 회전하는 양상으로 간 거나 둘 다 똑같이 AZ가 돼요. 그래서 2분의 1이라는 게 사라진다고요. 2분의 1 사라져서 요 안에서는 똑같이 K만큼의 크기가 자기장이 생성돼. 옛날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뭘 얘기했냐면, 요 표면에 전하가 있다고 그런다면, 이 전하가 이렇게 삥 둘러싸여 있다면, 이 안에만 전기장이 생성된다고 그랬고, 그 전기장은 로에스만큼이라고 그랬다고요. 네? 전기장의 색이 아니라 이제 전속 밀도로 얘기하자면, 그래서 로에스만큼인데, 전속 밀도가 만약에 평면 하나만 있다면 2분의 로에스만큼이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기억이 나는가 모르겠네. 기억을 끄집어내 봅시다. 그러니까 옛날에 도체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도체가 하나만 있다고 그런다면 하나가 있어서 플러스 전하가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분포된다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분포되는 거예요. 기억나요? 아니, 나야 돼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양변에 이렇게 분포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로에스가 있다고 그런다면 로에스만큼의 전하 밀도가 있다면 이쪽에 D의 크기도 2분의 로에스, 이쪽에도 D가 2분의 로에스만큼 크기만 얘기하자면 양분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1루도 발산하고 1루 발산할 테니까. 그죠? 이것의 단위가 쿨롱파 미터 제곱이고요. 이것의 단위도 쿨롱파 미터 제곱이에요. 근데 이가 따라오는 거는 양쪽으로 발산하기 때문에. 근데 도체가 여기 하나만으로 구성되지 않아요. 항상 도체는 이렇게 구성되는 겁니다. 이게 캐패시터예요. 그럼 이렇게 도체가 구성되는 순간에 어디로만 전하가 간다고, 플러스 전은 어디로만 간다고요? 이쪽으로만 가요. 이쪽으로만. 왜요? 이쪽에는 마이너스 전하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전하랑 플러스 전하는 어때요? 서로 잡아당기죠. 잡아당기니까 이쪽으로 못 가죠. 이쪽으로도 못 가고 이쪽으로도 못 가죠. 그럼 여기만 있어요. 그럼 이게 발산하는 게, 도체는 못 들어요. 발산이 못 들어요. 그럼 도체가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어디만 D가 있는 거예요? 요 내부에만 D가 있다고. 얼마라고요? 요것에 의한 2분의 1, 요것에 의한 2분의 1에서 이때는 로에스만큼의 크기가 전속 밀도가 여기 있어요. 여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D가 0, 여기도 D가 0. 그래서 여기도 전기가 차폐된다고 그랬죠? 그게 캐패시터의 문제이듯이 이번에 똑같은 문제라고요. 이번엔 자기장이, 물론 이때는 발산이고 이때는 회전이지만 발산이든 회전이든 간에 내부로만 집중되는 것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내부로만 집중돼서 내부에만 전속 밀도가 있듯이 지금도 그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흐른다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요 내부에만 요렇게 K만큼의 크기의 자기장이 생성되고, 외부는 어떨 것 같아요? 역시 추적을 해보면 0이란 말입니다. X 이퀄 제로 평면, 즉 요 바닥 밑으로 내려가면 그때 요건 변함이 없죠. 요건 그대로 주어진 대로지만 A노 R이 둘 다 똑같이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AX예요. 그러면 0 벡터가 될 수밖에 없겠고요. 또 X가 D인 평면 밖에서도 이번에는 거꾸로 돼서 이번엔 둘 다 AX예요. 아까는 둘 다 마이너스 AX였는데. 그래서 역시 0 벡터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차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구조냐면 조금 이따 보면 알겠지만 솔레노이드라는 코일의 모양이 그거예요. 솔레노이드 내부에만 자기장이 생성되어 있어요. 외부에는 차폐가 되어 있어요. 그 동축전 수소하고 똑같아요. 외부에는 차폐가 되어 있듯이 내부에만 형성되는데 그 형성되는 거는 언제나 동일한 규칙이 있다. 뭐라고요? 회전하는 양상으로. 그래서 지금 구한 것들도요. 회전하는 양상이다라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즉 사실은 이렇게 계산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본다면 사실은 이거란 말이에요. 자기장의 세기라는 것은 전류, 근원인 전류에다가 방향 벡터를 크로스 프로덕트 해서
회전하는 양상으로 구한 요런 내용이겠다라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무한길이 솔레노이드도 사실은 무지 길다라는 전제 속에서 infinitely long ideal solenoid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전류가 여기 흐르고 있어요. 이 전류가 하나가 아니라 이 코일을 따라서 계속해서 하나씩 다 I만큼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라지 n을 쓸 때도 있고, 라지 n은 몇 번 감겼는가 권수를 나타내고, 스몰 n은 단위 길이당 몇 번 감겼는가 농도로 나타내요. 그래서 스몰 n으로 썼고 반지름이 a인 솔레노이드가 있다. 무한길이 솔레노이드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암페어 법칙을 적용한다. 그럼 무슨 좌표계를 쓸게? 그럼 또 역시 원주좌표계로 가야 되겠죠. 원주좌표계로. 그래서 원주좌표계인데 무슨 성분만 있을까? 대칭성을 고려하면 되겠죠. 대칭성을 고려하면 요걸 X축으로 잡는 순간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니까 원주에 따라서 우리가 원주 하나짜리도 구해봤다고요. 원주 하나짜리도 구해봤지만 이건 원주가 몇 개예요? 무수히 많은 거잖아요. 그럼 무수히 많은 거기 때문에 사실은 원주 하나짜리라면 여기 정가운데서는 이렇게 올라가지만 옆으로는 이렇게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원주가 계속 무수히 많으니까 옆으로 갈 틈이 없어요. 그냥 쭉쭉쭉쭉만 있는 거예요. 무슨 성분만 있다? Z 성분만 있다. 뭐의 함수일 것이다? 측성 보도이긴 하지만 로의 함수일 것이다. 중심에서부터 가까이 있으면 좀 적을 테고, 그리고 표면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큰 값이 나올 것이다. 예측이 되지만 이것도 사실은 무리한 예측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까 여기에 그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고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중간에서는 어땠어요? 균일했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로 하면 이런 거나 마찬가지. 아까 똑같은 얘기였는데 이 평면이 수억 도의 온돌판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요거 하나만 있을 때는 요 조그만 것이 있다 그러면 뭐 수원만 가도 점이에요. 수원만 가도 영향력이 없어요. 근데 이게 무한평면이다 그러면 수원을 가도 타 죽는 거고 부산을 가도 타 죽는 거고 호주를 가도 타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도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로의 함수일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로의 함수도 아닌 컨스턴트로 나올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로만의 함수일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단면적을, 측면도를 구해봅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전류가 위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게 보여요? 나오고, 요건 들어가죠?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데 요게 내부예요. 여긴 외부고요. 내부에 5, 6, 7, 8, 외부에 5', 6', 7', 8'을 구해보면 이거 보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거 구하면 결국은 이게 이제 접선 조건 플러스 법선 조건을 가지고 계산하는 거라면 컨스턴트하다라는 게 나와요. 그리고 요곳에서 이제 구해가는 것인데 한번 가봅시다. 우선 암페리안 패곡선을 결정하는데 접선 조건뿐만 아니라 법선 조건을 만족하는 적분 경로 3개를 생각해 보자. 5, 6, 7, 8, 5, 5', 6', 7', 8', 5' 하고 또 적분 경로 1, 2, 3, 4, 2를 생각해 보자. 3개의 적분 경로를 적용할 것입니다. 우선 적분 경로 5, 6, 7, 8, 5 내부에 있는 거예요. 요 A예요. A 적분 경로를 생각하면 어디만 계산하면 되냐 하면 무슨 성분만 있다고 그랬습니까? Z 성분만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6에서 7 가는 동안 또 8에서 5 가는 동안에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5에서 6 가고 7에서 8 가는 동안은 법선 조건이니까 계산량이 없어요.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6, 7일 때 플러스이고 8, 5일 땐 마이너스예요. 왜요? 반대 방향이 됐으니까. Z가 반대 방향이 됐으니까. 그것이 싸고 있는 전류가 얼마에? 내부니까? 없죠. 내부에서 내부니까. 그럼 이거하고 이거 같다. 이해가 됐죠? 로의 함수가 아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6이든지 5든지 상관이 없더라. 그래서 내부에서, 요게 내부를 뜻하죠. 로가 A보다 작은 내부에서는 컨스턴트인 일정한 값을 갖는 이런 Z 성분만 있겠다라는 거 확인했습니다. 자, 적분 경로 B에 대해서 적용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다 적용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와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보다시피 여기에서의 값이나 여기에서 값이 같다는데 여기에서 값은
이만큼 멀은 거예요? 이만큼 먼 거예요? 이만큼 먼 거예요? 무지멀은 무한대, 로가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 그때 자기장의 세계의 크기는 얼마겠어요? 0이겠죠. 그럼 그거하고 같다는 얘기는 거긴 다 차폐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외부에는 차폐가 됩니다. 물론 이런 거는 있어요. 이게 코일이기 때문에 요 틈이 보입니까? 예, 그 틈이 무시할 만하지는 않아요. 근데 무시하고 해도 돼요. 그 틈 사이로 새나가는 게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걸 무시한다면 그게 아이디얼이니까요. 이상적인 거니까. 자, 해서 외부에서는 차폐가 된다. 적분 경로에 1, 2, 3, 4, 1을 하지만 1, 2, 3, 4, 1에서 접선 경로는 어디만 있냐면 2, 3하고 4, 1인데 4, 1은 외부예요. 외부 결론 뭐라고 그랬다고요? 차폐된다. 자기장의 세계가 없다. 그랬으니까 사실 2, 3만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 3만 계산하게 되면 HZL 이퀄 싸고 있는 전류량인데 싸고 있는 전류량이 얼마예요? L이라는 길이만큼이니까 N에다가 L을 곱한 것만큼의 턴수가 나오겠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요거는 1m당 5턴, 5번 감겼다 였는데 10m를 곱했다. 그러면 5 곱하기 10이니까 50번 감긴 거예요. 그것처럼이에요. L만큼의 몇 번 감겼는가를 계산한 겁니다. 그럼 하나마다 전류 I가 흐른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솔레노이드예요. 그럼 거기다가 I에다가 NL 곱하면 되니까. 그럼 이거하고 이 수식으로부터 HZ가 얼마나 하냐면 NI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구하냐면 내부에서는 HZ는 NI, AZ다라는 것이 나와요.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이 NI, AZ, 암페어 파 미터 내부에서 로가 A보다 적을 때 라고 나왔는데 요 단위가 뭡니까? 암페어죠? 요 단위는 뭘까요? 권수 퍼 미터예요. 권수는 이거 단위로 표현할 필요 없어요. 근데 이거 권수를 표현할 때 턴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 단위는 암페어 파 미터일 수도 있지만 암페어 턴 파 미터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암페어 턴 나누기 미터 이렇게 됐으니까. 요거는 있으나 마나한 겁니다. 의미가 없는 단위예요. 그러나 솔레노이드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턴수, 예, 턴스의 수를 표시하는 것으로 하는데 자기장의 세계 단위가 암페어 파미터잖아요. 근데 이게 암페어 턴 파미터가 되면 맞냐 이렇게 의심하지 말고요. 아, 그거는 더미, 마네킹, 가짜 뭐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의미는 없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든지 또는 아까 이랬습니다. N은 단위가 턴스파미터라고 그랬고 그러면 N에다가 L을 곱하면 턴파미터에다 미터를 곱했으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턴수가 되죠.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N, 라지 N 이렇게 쓰는 거예요. 턴수. 그럼 그걸 이용했을 때는 여기는 이렇게 써야 될 거예요. 이렇게 요게 뭘까 싶으면 총 길이가 얼마냐? D다. 그러면 총 길이의 총 권수가 N이다 하면 요렇게 문헌에 써 있는데도 제법 있어요. 요렇게 써 있든지 요렇게 써 있든지 같은 내용이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요거 자체가 요것이 되니까. 그죠? 단위 길이당 턴수가 되고 이거는 그냥 턴수, 총 턴수 이렇게 됐으니까 똑같은 내용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솔레노이드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다뤄보도록 합시다. 토로이드. 토로이드는 이렇게 생겨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솔레노이드가 직선형이라면 이거는 원주형으로 이렇게 감겨 있어요. 원주형은 끝없이 이어지는 게 아니니까 이때는 총 턴수로 써요. 그래서 라지 N을 썼어요. 라지 N을 썼는데 역시 전류가 흘러가고 그 가운데에 있는
그 토로이드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구해봐라 이런 얘기니까 원주좌표에 쓰면 되겠죠. 이것도 원주좌표예요. 원주좌표에 써서 대칭성을 고려하면 이번에는 phi 성분만 있을 테고 로의 함수이겠다라는 것이 이제 판명이 돼요. 근데 이건 진짜 로의 함수입니다. 암페리안 패곡선은 뭘로 구하면 되냐면 이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하나로 묶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로. 복잡하게 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림상으로 보면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코일이 감겨 있다고. 근데 여러분이 원하는 어느 점에서 구하고 싶어요? 요 점에서 구하고 싶다 그러면 똑같은 반지름인 그걸 연결한 이 하나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1번 접선 조건 하나면 된다. 끝. 이거만큼 쉬운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접선 조건이 딱 하나로 되어 있어서 그 접선 조건에 대해서 적용하면 되니까 그 접선 조건을 적용하면 뭐예요? 그냥 그 접선을 따라가면서 이런 의미입니다. 이건 접선을 따라가면서 HP가 있는데 2파이 로만큼 HP가 모였다 이런 얘기예요. 뭐 적분한 건 아까나 똑같고 또 동축전송선의 내부도체와 외부도체 사이도 똑같고 또 뭐하고도 똑같냐면 무한직선 전류일 때도 똑같았고 그렇게 계산한 거예요. 그렇게 계산한 거 HP 성분이 있는데 로드피 AP하고 내적하게 되면 요거하고 내적이 돼서 1이 됐고 로하고 HP는 상수고 DP에 대해서 적분하게 되면 2파이가 나와서 2파이로 곱하기 HP다. 그죠? 예, 그리고 그에 둘러싸고 있는 전류가 얼마냐 그러면 총 턴수가 N이니까 라지 N이니까 NI 이렇게 돼서 결국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2파이로분의 NI. 그래서 2파이로분의 NIAP. 내부에서는 이렇다. 근데 2파이로가 뭡니까? 솔레노이드에서 말한, 저기다 써놓는데 2파이로가 뭐예요? 저기서 말할 때. D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도 D가 있잖아요. 여기 D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솔레노이드에는 D라고 표현된 이게 토로이드에서는 2파이로라고 해요. 왜냐하면 총 길이가 2파이로니까.